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지금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돈 벌 기회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에 한 개씩 초고령화 사회 관련 이슈와 실버 미래 경제 관련 유망 사업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고령화 사회는 일단 암울하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 이런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 요즘 이런 이미지가 오히려 기회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만 간단히 설명하고 가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서는 고령화 사회, 그 다음 고령 사회, 그 다음이 초고령화 사회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일 때 고령화 사회, 10%일 때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가끔 이게 노년 부양위 개념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체 인구가 아닌 생산 가능 인구 대비 15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인가로 분류하는 거죠. 예를 들어 노년 부양비가 50%다 라고 하면 생산 가능 인구 2명에 고령자 1명이고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이 부분이 연금 문제로도 연결돼서 요새 난리죠. 자, 여기서 인구 감소가 왜 기회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게 무슨 기회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저출산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시며 초저출산이 되며 자연스럽게 초고령화가 빠르게 가속화되는 부분에 깊은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세상이 오면 그게 과연 기득권을 위한 기회일까요? 현재 구조가 망가지고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시스템도 강제로 붕괴되는 중이죠. 연금도 그렇고요. 현재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과 규칙이 필요해질 거고 그걸 먼저 보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암울한 미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질서의 붕괴, 새로운 시장과 규칙이 열리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럼 먼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보죠.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KDI로 확인했을 때 10년 단위로 성장률을 보게 되면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7.8%대의 성장률, 2001년에서 2010년까지는 4.7, 11년에서 2019년까지는 3%대의 성장률입니다. 2050년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 1인당 GDP 증가율이나 장기 경제 성장률이 1% 정도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죠. 비관적으로는 성장률 0%까지도 나왔는데요. 결국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다들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IMF, 글로벌 금융위기, 출산율, 수출 주도형 성장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선진국들이 보통 하향세를 보이는 건 흔히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유독 심각한 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빨리 사라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2050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990년도 기준 절반이 사라집니다.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면서 생산 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가 1대1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4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2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1명 이상입니다. 일본도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한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타이완 순으로 고령화 국가가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거라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2050년이 오기 전에 먼저 바닥을 칠 게 생산 연령 인구는 2030년에 320만 명이 감소합니다. 2020년에 3,700만 명이었는데 2050년이 되면 2,100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네요. 2040년엔 총 인구 5천만 명 선이 붕괴됩니다. 2050년이 되면 2020년 대비 총 인구가 1,416만 명이 사라집니다. 거의 서울, 인천 인구가 사라지는 거니까 지방으로 따지면 서울 수도권 빼고 나머지는 사파리 공원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2050년 인구는 3,700만 명이 되겠네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합쳐지면 이런 현상이 더 빠르게 발생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나아지겠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출산율 0.7을 꾸준히 찍었고 앞으로 그 저조한 출산율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시장에 들어올 그 정해진 미래,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시장, 산부인과, 어린이 관련 사업들 쪽에서는 지금 이런 수요와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곳들은 현재는 못 느낍니다. 그들이 실제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출산율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실제 양육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때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겠죠. 경기는 전체적으로 체감을 당연히 못합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앞으로 15년 안에 펼쳐질 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정해진 미래에 출산율은 바닥에 기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1, 2차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그리고 그들의 시장입니다. 지금의 20대, 30대들이야 지금 하기 싫은 일자리가 있는 거지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은퇴 세대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들입니다.
6.25 전쟁 이후 태어난 인구 폭증 세대들 1955년에서 70년생까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나이 55세에서 70세까지 합산 1350만 명 정도죠. 노동력이 여긴 부족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할 수 없죠. 2050년까지도 그러겠죠. 예전에는 환갑 넘으면 잔치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들 역시 시장에 계속 체류를 합니다. 자, 그들의 파워를 보죠. 전체 부동산 50%를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도 2명만 낳은 세대들이라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도 풍부합니다. 연금, 이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죠. 투표도 이분들의 파워를 젊은이들이 수적으로 이기긴 힘들겠죠. 그 엄청난 수요들이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겠죠. 부의 양극화는 젊은이들만의 고민이냐? 전혀 아니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역시 부의 양극화가 심하겠죠. 그럼에도 현재 공적 연금 GDP 3%도 안 되게 투입하는 나라 4개 국가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노인 안전망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죠. 행복지수도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33% 정도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노년 인구 소득 빈곤율 40%가 넘는 나라 한국뿐이라고 OECD가 말합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불평등 양극화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 엄청난 인구가 저 상황을 아는 채 은퇴 시기가 되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산업이 안 커질래 안 커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퇴 세대들 중에 돈 많은 분들은 민간 실버타운을 가실 거고요.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월에 4,500 하는 곳도 꽤 있죠.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시설에 갈 겁니다. 여기엔 공적 자금이 엄청 투입되는 곳이죠. 그러니 국가의 지원은 해마다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간에 은퇴 자금이 넉넉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계신 분들은 대거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 인구는 너무 많고 일자리는 계속 부족할 겁니다. 80년, 90년대 60세 나이보다 2025년 지금 신체 나이가 10년씩 더 젊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더 이상 나이가 들어 사회에 밀려나는 예전 이미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인력 확충이 지방에선 지속적으로 충원을 하려 하기에 대거 그쪽으로 빠지면서 시니어 산업 자체가 끊임없이 커지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클이 베이비 부모 그들 사이에 돌고 도는 거죠. 당연히 그들의 은퇴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생산 가능 인구로도 역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들의 제2의 소비 시대가 그러면서 다시 열리는 거죠. 이 시장은 과연 누구의 차지일까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플랫폼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관련 사업을, 기성세대들은 오프라인 매장과 체인점 그리고 실버 산업 관련 직업들을 선택하시겠죠. 이 아이템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위에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아이템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냉소적인 말, 비관적인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 급변하는 시대가 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하고 미래경제 관련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시니어 관련 경제 모임을 하고 있지만 저 말고도 여러분들 주위에도 한번 있을지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상 실버왕 패트릭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